안녕하세요, 김동글입니다. 오늘은 제작 비용 0원으로 혼자서 독학해서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레드 할 때도 그렇고 직접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직접 그린 거냐 이건데요. 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네이버 OGQ 마켓에 실제로 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블로그하고 스레드하고 할 때마다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동글님 되게 그림 잘 그리시나봐요, 이런 감각이 있으시군요 이러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한번 해볼까 하고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유용합니다. 만들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용도가 엄청 무궁무진하고 제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이걸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대만족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얼굴이 없는 블로거인데 그래도 이 김동글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제 감정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기억되기 좋다는 점에서 진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레드 하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 토끼 본 적 있다, 김동글님이셨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이 캐릭터가 없다면 확실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저같이 이런 거 끄적끄적 낙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블로거 입장에서 어떻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썰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작 비용 0원으로 나만의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블로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걸 찍먹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스타툰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클래스 101을 구독을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스타툰 강의를 발견해가지고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제대로 들은 거 아니고 사실 이것도 작심삼일이었거든요. 캐릭터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보고 인스타툰 몇 개 만들어봤는데 금방 손을 놨어요. 왜냐? 너무너무 재밌는 블로그 체험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얀 토끼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캐릭터 특징은 귀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거, 여기 뒤에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것처럼 흩날리는 거고, 이목구비가 헤드에 이렇게 윗부분에 있고 눈이 점입니다. 헤드셋은 나중에 음악 블로그 할 때 추가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를 구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업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온 거 아니고 그리면서 수정이 되니까 일단 완벽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보시면 돼요. 블로그 체험단 열심히 하면서 글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썼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나 바디 관리 같은 거 받을 때 어떤 포즈로 했는지,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걸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음악 분야 준비할 때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걸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샤이니 노래 듣고 이렇게 감동해서 쓰러져 있는 장면이나 윤상 노래 듣고 너무 황홀해하고 있는 장면들, 이런 거를 그때 처음 그렸습니다. 이때 진짜 부담 갖지 말고 손 가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전 진짜 그냥 휴지 뜯어가지고 그린 적도 있거든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그린 그림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대로 이모티콘으로 발전된 케이스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내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좀 더 고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제가 블로그 할 때마다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캡처해서 또 쓰고 캡처해서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좀 시간 내서 이모티콘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도 좋고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알아봤습니다. 출시할 때 카카오가 제일 메이저인데요. 경쟁이 심하고 선정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매달 선정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하시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틈새 시장이 있어요. 네이버 OGQ 마켓. 거기는 진짜 경쟁도 낮고 규정 잘 지켜서 내면은 웬만큼 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멈춰있는 이모티콘이랑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프로그램 많이 쓰시는데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귀엽긴 하지만 멈춰있는 것부터 하는 게 쉬우니까 멈춰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만들 때도 타겟층이랑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저한테 맞췄어요. 음악이나 공연 전시, 예술 분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쓸만한 이모티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블로그를 하거나 소통할 때 쓰기 좋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글을 쓰다가 이모티콘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적었어요. 원고료가 안 들어온다, 가난해서 옷이 흥부처럼 터져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필요하다, 방문자 수가 100만이 넘었네, 기뻐가지고 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좀 자랑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음악에 신나게 빠져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블로그 포스팅 끝날 때 공감 눌러달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필요해. 그런 식으로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했습니다. OGQ 마켓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은 24개인데요.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완전 블로그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비율을 조금 맞춰가지고 제가 자주 쓸만한 거, 그리고 좀 개성이 있는 걸로 맞췄습니다.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릴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가 보통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모티콘 만들기 영상 시작이죠. 그분들은 이모티콘을 자주 만들어 버릇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캐릭터 만들고 기획하고 누가 어느 상황에서 쓸지 짜고 포즈, 그런 것도 한참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어플도 무조건 무료 쓰려고 엄청 알아봤는데요. 일단 스케치북이랑 어플도 있고 이비스 페인트, 클립 스튜디오, 메디방 등등 있습니다. 근데 정착한 건 이비스 페인트였어요. 근데 또 이게 뭐 하는데 유료 기능이 필요해가지고 7일짜리 잠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안에 쌈박하게 끝냈죠. 그때가 일본 여행 간 상황이었는데 유후인에서 혼자서 카페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모티콘 만들 때 필요한 팁을 몇 개 말씀해드리자면, 포즈나 표정 같은 건 다양하게 좋은데 캐릭터의 비율은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캐릭터가 다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뒤집어졌다가 다양한 자세가 나와야 되긴 하는데, 눈, 코, 입의 비율이 달라진다던가 머리와 몸의 비율이 달라진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기본형 김동글 그려놓은 거를 투명하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고요. 또 전체적인 그 이모티콘을 한 번에 보고 싶어가지고 커다란 캔버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색깔 축소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레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용량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유료가 풀린 다음에 수정하기가 어렵고 블로그도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보다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고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오지큐 마켓 이모티콘 하나 만드는 정도는 유료 강의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피드백 받으면서 빨리 배우고 싶으면은 강의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독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유튜브에 이모티콘 만들기 무료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찾은 분이 그림 독학 일기라는 분인데 이 영상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보시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됩니다. 이제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선이 좀 얇기도 하고, 또 요새 유행하는 약간 자글자글한 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좀 더 감성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네이버 이모티콘 통과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요구하는 규격을 잘 맞추는 거예요. 사이즈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좀 논란이 있거나 다른 거랑 너무 중복되는 그런 컨셉이 아니면 좋고요. 또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했을 때도 글씨나 캐릭터가 잘 보이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데도 다 하얀 선을 좀 넣었거든요. 캡처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바꿨을 때도 잘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하얀 선이 두꺼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이버에 신청을 했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첫 신청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서 쓸 수 있었는데, 만든 사람도 셀프로 사야 합니다. 돈 내고. 얼마나 팔리나 보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23건 팔렸네요. 근데 수익금이 12,000원. 얼마 안 되는데요? 사실 수익을 바라고 산 거는 전혀 아니어가지고 저 쓰려고 만든 건데 이만큼 팔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유용할 줄 몰랐는데 진짜 만들고 나니까 맨날 씁니다. 24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돌려 쓰는데 혹시 모르셨죠? 계속 바꿔서 쓰는 건 24개로 많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발표 자료 만들 때도 넣어가지고 김동글이 만든 자료다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 메인 프롤로그에도 넣고 프로필에도 넣고 글 중간중간에도 넣고 썸네일 워터마크로도 넣고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찍을 때도 중간중간 넣어주면 너무 편하고요. 스레드 같은 소통형 플랫폼에서 저같이 얼굴이 없는 사람이 캐릭터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캐릭터부터 잡기. 일단 그림 실력이나 장비 뭘로 할지 어플 뭘로 할지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내 캐릭터부터 만듭니다. 동물용도 좋고 도형도 좋고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느낌을 담아낼 수 있고 내가 만드는 콘텐츠랑 결이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한 번에 깔끔한 이모티콘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블로그를 하든 뭘 하든 표현을 할 때 이모티콘으로 그 장면이나 감정 같은 걸 표현하면 점점 손에 익습니다. 세 번째, 이모티콘 기획하기. 이모티콘이 어떤 사람들이 쓸 거고 어떤 상황에서 쓸 거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20대 여자가 아니고요. 20대 직장인 퇴근하고 싶은 여자, 10대, 20대 병맛 캐릭터 좋아하는 남자애들,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커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타겟을 잡은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모티콘을 쓰면 좋을지 잡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태블릿이 제일 편합니다. 제가 노트북이 갤럭시북 프로여가지고 터치가 되거든요. 이걸로 만들면 되겠다 싶었는데 모든 유튜브 강의들이 다 태블릿 기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갤럭시북 2여가지고 발열이 너무 심하고
막 손이 막 뜨끈뜨끈하고 뒤에 있는 키보드가 눌려가지고 좀 불편했고, 이모티콘은 태블릿이 낫나봐요. 꼭 안 사도 되고 그냥 잠깐 누구 거 빌려도 되거든요. 태블릿을 구해가지고 저처럼 무료 어플을 쓰시거나 잠깐 유료 체험을 하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를 열심히 검색해서 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OGQ 마켓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읽어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춰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배경이 투명한 파일이어야 되고, 또 말 안 한 꿀팁이 있는데 이 24개의 이모티콘 조합할 때 좀 고르게 들어가면 좋아요. 소품이 큰 거 앞에다 몰아놓고 소품 없는 거 뒤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적절히 조합을 하고, 가장 힘을 줬고 가장 자주 쓸 것 같은 거는 좀 앞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두근두근 심사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제 얘기 듣고 이모티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김동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비싼 강의 안 들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 멋진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말고 휴지라도 뜯어가지고 뭐라도 끄적끄적 그려놓으면 나중에 남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